자, 오늘은 띠5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은 뭐 새로 나가는 숙제도 딱히 없어. 그래서 여기를 좀 오늘 내용 정리를 좀 잘 해줄 테니까 제발 여기는 잘 복습을 하세요. 잘 복습하고 이게 진짜 잘 배워야 되는 주제야.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진짜 요새 막 뭔가 이제 이 스킬이 넘쳐나는 이 상황에서 여기는 진짜 그 별의별 스킬이 이제 다 있어. 그래서 뭐 스킬도 일단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건데, 그러니까 본질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내 말을 절대 오해해서 듣지 말고 절대 애매하지 않게 말을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이게 어쨌든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안 나올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한 문제가 나오면 그거 맞추려고 일단 1년 내내 공부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이 주제를 1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맨날 맞았어. 근데 결국은 수능날 틀리면 답이 없는 거야. 그냥 헛공부한 거지. 결국은 수능날 틀리면 그냥 그건 헛공부가 된 거란 말이야. 뭐 그치, 그거 좀 억울하지만. 그러니까 1년 내내 뭐 여기가 문제가 없더라도 결국 수능날 틀리면 그냥 끝이야. 그치. 근데 수능은 어쨌든 새로운 게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뭔가 오해 없이 좀 이제 잘 들었으면 좋겠고, 일단 교재에 있는 내용들도 좀 설명을 할 거라서 교재가 있으시면 교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 없어도 상관없어. 내가 교재 37쪽부터 해서 합성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들을 싹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37쪽부터 고1 내용까지 이제 다 넣어놨거든. 고1 내용까지 쭉 넣어놔서 43쪽까지 해서 진짜 그냥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고, 46쪽에 있는 일단 기본적인 얘기, 기본은 아니야. 그 기본은 아니고 합성함수에서 좀 알아야 될 것들을 좀 얘기를 할게. 일단은 합성함수의 증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 고1 얘기야. 고1 얘기. 이거 내가 그때 레오반 애들 처음 맡았을 때 이게 첫날 한 얘기거든. 고1 수학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지. 내 수업에서 어쨌든 gx는 속함수인 거고 fx는 겉함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론이 뭐 이런 거예요. gx가 증가하면 fx의 증감에 따라서 fgx는 이렇게 되면 증가를 하고 이렇게 되면 fgx는 감소를 한다. 그러니까 속함수가 증가를 하고 있어주면은 겉함수의 상황을 그냥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면 돼. 일단 이게 이제 합성함수가 갖는 성질이야. 그 다음에 이제 대신에 그러니까 감소는 그냥 반대로 바꿔. 뭐 이거는 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야. 얘가 증가하고, 그러니까 직관적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감소하니까 이거를 반대로 바꿀 거고, 얘는 이제 감소하니까 이거를 반대로 바꾼다. 일단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증명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그냥 진짜 가볍게 뭐 하나만 증명을 해보면, 뭐 이게 증명은 아니야. 사실 수학적으로 옳은 증명은 아닌데 그냥 이해를 해보면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는 거지. 1, 2, 3, 4가 있는데 G가 이렇게 감소해. 지금 감소하고 있지. 근데 F가 이제 증가해. 5, 6 이렇게. 그러면 합성함수의 결과는 1, 2가 지금 5, 6한테 가면서 1에 6한테 가고 2한테 5가 갔으니까 지금 보면은 속함수가 감소하고 있고 겉함수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합성함수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됐냐면 감소 상태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 상태를 반대로 바꾼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논리들이 있다. 그러면 니네가 이제 알고 쓰는 것이 중요하고, 증명은 뭐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된다. 근데 사실 이 내용만 알아도 그냥 뭐 이 주제는 그냥 그대로 잡혀. 이 내용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이걸 알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 일단 그런 얘기인 건데 됐죠? 영어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저번 시간에 내가 대칭성 풀이를 좀 보여줬잖아. 그치? 대칭성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1번은 이거 또 얘기한다. gx가 x는 알파에 대해서 선대칭이면 fgx는 선대칭이다. 이거 증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너무 쉬운 증명이니까. 그러니까 g에 이제 2α-x가 gx가 성립한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냥 집어 넣으면 그냥 바로 이제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이거는 되게 쉬운 얘기야. 그러니까 속함수가,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은
이거는 판단을 하는 방법인 거고, 그럼 니네가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반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뭐 LNA 뭐 x제곱 더하기 이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쉬운 예지만 얘가 지금 선대칭을 띄고 있으니까 전체도 선대칭이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지. 뭐 2에 지금 sin 파이 x가 나왔다. 속함수가 선대칭이 있잖아. 그치? 어디에 대해 선대칭이냐면 뭐 2분의 1, 2분의 3 이런 2분의 홀수에 대해 선대칭을 띄고 있으니까 이 함수도 분명히 선대칭을 띄고 있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를 반응을 좀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대칭인 함수들이 나오면 일단 대칭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는 뭐 약간 과할 수 있어. 사실 약간 과할 수 있고, 사실 대칭성이라는 주제 자체가 원래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못 보면 뭐 문제를 못 푸는 것이 나오냐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진 않거든 사실. 그렇진 않은데 이것도 니네가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한번 생각을 해봐. 이게 2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가 1인데 여기가 0이야. 근데 네가 2차 함수의 대칭성을 몰라서 여기 2라고 못 써. 근데 저걸 몰라도 일단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는데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 그지? 그럼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대칭성을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뭐 2차 함수도 그러면 대칭성을 안 보는 게 맞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볼 수 있는 게 맞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니네가 대칭성을 보는 시야를 넓히는 게 중요하지. 뭐 이런 거 난 몰라도 다 풀 수 있어. 그렇지 않아. 알겠지? 그러니까 다 풀 수 있는 거는 팩트야. 알겠지? 왜냐면 대칭성을 몰라도 문제 그냥 다 풀 수 있어. 그냥 계산으로 조지면 된다고. 근데 이것도 사실 뭐 그냥 계산으로 조지면 되잖아. 뭐 여기에 2라는 게 어떻게 하면 나오겠지. 그치? 근데 아무튼 얘가 이제 이렇게 할게. A, GA에 대해서 그냥 한 번에 할게.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거의 의미는 속함수가 선대칭이면 그냥 겉함수의 상태에 상관이 없어. 얘가 뭘 하건 간에 그냥 무조건 선대칭인 건데, 여기서는 이것과 동시에 뭘 만족시켜줘야 되냐면 fx가 x는 GA에서 대칭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선대칭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A로 받아주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응이 되는 FGA에서 점대칭일 수도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뭐 이런 느낌이야. 여기 GX가 있고 FX가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A가 이렇게 GA로 가는 이 관계가 지금 점대칭의 상황을 만족하고 있을 때 이 겉함수가 선대칭 혹은 점대칭으로 잘 받아줘야 대칭성이 생겨. 알겠지? 그러니까 속함수가 점대칭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점대칭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겉함수가 선대칭 아니면 점대칭을 그 위치에서 갖고 있을 때, 그러면 결론이 이거는 선대칭, 이거는 점대칭. 뭐에 대해서 선대칭이 유지가 될 거냐면 맨 처음에 정의역이 여기고 합성함수의 대칭성을 보는 거니까 x는 a에 대해서 선대칭. 누가? 합성함수가. 여기는 합성함수가. 이거는 a, 맨 마지막에 fgi한테 대응이 되니까 fga에 대한 점대칭. 이렇게 이제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 이거야. 속함수가 일단 점대칭성을 갖고 있으면 겉함수가 대칭성을 유지를 해주면 돼. 이겠지? 그러면 결론은 대칭성이 겉함수의 대칭성을 따라가. 그러면은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사실 니네가 보기 되게 힘들긴 해. 뭐 이렇다 쳐. 야,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를 합성한 거냐면은 sin 파이 x 겉함수고 그 다음에 속함수가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점대칭성이 있지. 그치? 변곡점에 대해서. 그치? 얘 변곡점이 1,-2야. 네임드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안다고 치자. 그럼 얘가 1,-2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에서 대칭성이 있어줘야 돼. 근데 sin 파이 x를 생각을 하면은 sin 파이 x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은 여기 0이라고 치면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잖아. 그치? 여기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마이너스 2,0에 대해서 점대칭성을 띄고 있지.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이게 먼저 이제 1이 마이너스 2한테 가서 점대칭을 유지하고 있고 겉함수가 마이너스 2,0에서 점대칭성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얘는 결론적으로 1,0에 대해서 이거 맨 앞에 거, 맨 뒤에 거 점대칭의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읽어주면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제 니네 연습할 때 내가 GPT를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려고 하니까 이거 그동안은 내가 이런 문제 한 1000문제 못 만들었는데 GPT한테 한번 그 1000문제 만들려고 하면 1000문제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거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어쨌든 니네가 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걸로 이제 흘러가는 거냐면, 그러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얘가 나왔을 때 나는 이거에 대해서 점대칭인 거 알아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응? 아니 뭔가 1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뭔가 이제 정보가 이제 주어져 있다. 뭐 1에 대한 정보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얘가 점대칭이고 얘가 점대칭인데 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처럼 이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보통의 단계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일단은 반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반응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논리들을 까먹어가지고 일단 반응까지 가지도 않아. 보통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냐 생각을 해보면 중요하지, 그치? 중요한데 뭐 이걸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생기진 않는다. 일단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함수가 결정하는 게 세 번째가 주기성. 그러니까 이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gx가 주기 함수 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주기 함수면 그냥 무조건 합성함수는 주기 함수가 된다는 거.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인의 주기 함수니까 애초에 얘가 그냥 주기로 돌아가니까 얘도 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그치?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기성이 유지가 된다. 여기까지가 사실 고1 내용이야. 이런 것들은 뭐 고1에서 좀 심화로 배운다고 하면 여기까지도 배울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사실 고1 때 이런 걸 배운다고 해서 써먹을 수 있는 건 없어. 예제가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어쨌든 메인 주제는 우리가 지금 뭐 할 거냐면 합성 함수의 극대하고 극소를 이제 구해 볼 거예요. 근데 얘를 그냥 구하는 방법은 자 일단 그냥 가장 기본은 이거야. 이거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걸 hx라고 놨을 때 얘 극대극소를 구하라는 거니까 그냥 지금까지 배운 걸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미분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미분을 하면은 f'gx에다가 곱하기 이제 g'x 이렇게 되니까 이거의 부호 변화를 판단을 하면 돼. 응? 그럼 저게 어렵냐 생각하면 이게 딱히 어려운 게 아니라고. 안 어려워. 그러니까 저렇게 하면 된다고. 근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문제를 내. fx가 6파이의 x-1의 제곱 이렇게 낸 다음에 gx가 3fx 플러스 4 코사인 fx 이렇게 이제 줬다고 쳐. 근데 이제 이거에 이런 다음에 됐지? 근데 이제 단 x는 0하고 1 사이, 2 사이에서 이제 정의가 돼 있을 때 이거의 극대하고 극소를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 치자. 몇 개 이렇게. 됐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미분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얘를 이제 미분을 하고 나면 g'x는 3f'x 빼기 4f'x의 sin f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f'x를 끌어낼 거고 그러면 3 빼기 4 sin f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면 니네가 그 곱의 부호 변화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얘가 지금 부호가 변하고 있잖아. 얘가 어디서 변하고 있냐면 x는 1에서 부호가 변하고 있지. 그지? 그럼 얘는 부호가 어디서 변하고 있어? 이것도 판단하는 거 알려줬지. y는 3과 y는 4sin fx에 얘하고 얘의 대소가 변하는 점에서 부호가 발생할 거 아니야, 부호 변화가.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은 3sin x의 그래프는 알지만 3sin fx의 그래프를 지금 모르는 게 일단 문제가 생겼지. 그치? 이해되지?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뭐 이거 그릴 수 있으면 그냥 똑같이 판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얘를 좀 그릴 수 있어. 이거 충분히 이제 그려서 풀 수 있어. 근데 좀 그리기에는 좀 이제 이게 질문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좀 헤비하니까 어쨌든 나는 지금 y는 3과 y는 4sin fx의 부호 변화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은 얘네들의 교점에서 일단 부호 변화가 발생할 거 아니야. 실제로 부호가 변하는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얘하고 얘가 만나는 지점에서 부호 변화가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얘하고 얘 근을 구해보면 되는데 그럼 얘하고 얘 근을 구해볼 때 하는 게 이제 fx를 t라 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fx를 t라 하는 순간 x의 범위가 0하고 2 사이가 되니까 얘의 범위는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죠. 1, 0, 2 이렇게 생겼고 0 대입하면 여기 6파이가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의 범위는 0은 포함하고 6파이는 포함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되겠지. 그러면은 내가 4sin t를 그릴 수가 있다고. 6파이까지 그리면 돼. 3번 그리면 되잖아. 여기가 지금 6파이고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 그 다음에 여기에 0이 있어. 이게 4사인이야. 그치? 여기 0은 포함을 해야 되고 거기에 지금 이렇게 3이 있어. 3.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 이 6개가 일단 근인 거지, 그지? 6개 자체가.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일단 알파1이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이 알파가 지금 누구냐면 t를 찾은 거지. 그러니까 fx가 알파인 순간에서 이 순간에서 뭘 봐야 됩니까? 여기서의 부호 변화를 보는 게 아니라 이거인 순간에 x에서의 부호 변화를 보면 돼, 나는. 그러면 알파가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이게 몇이야? 이게 몇인데 여기가 2분의 파인가? 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은 대충 알파가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치? 이해되지? 그러면 저 알파에 해당하는 어떤 x1이 알파 1이라고 할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나는 지금 봐봐. 얘의 부호 변화를 어디서 조사해야 되냐면 알파에서 조사해야 되는 게 아니라 x는 알파 1에서 조사를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알파 1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갈 때 부호가 어떻게 변하는지 조사하면 돼. 그치? 그럼 봐봐. 알파 1의 왼쪽으로 가면은 알파보다 위에서 와. 그치? 알파보다 위에서 오니까 요렇게 와. 요렇게. 그럼 요렇게 오니까 지금의 부호가 뭐야? 이거의 부호가 뭐야? 3이 더 밑에 있지, 그지? 그 음수지? 그러면 지금 음수야. 자,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써볼게. 그러니까 얘가 알파 1의 x가 알파 1 빼기일 때 부호가 음수야. 알파 1 플러스로 가면 이렇게 오니까 알파보다 밑에서 오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럼 지금의 부호는 3이 더 위에 있으니까 양수지. 그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지, 그지? 그러니까 얘의 부호가 지금 알파 1이라는 위치에서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 근데 그러면 얘는 뭐에서 뭘로 바뀌고 있냐면 1이라는 지점에서 F'은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냥 음수잖아, 그치? 그럼 이거 곱하고 나면 양수 음수지. 그럼 양수 음수니까 얘가 뭘 갖냐면 극대를 갖는다 이거지. 이 알파 1이라는 지점에서. 이해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여기 조사하면 되지, 여기. 그치? 근데 이 알파에 해당이 되는 게 여기만 있지 않고 여기도 있지, 그치? 여기. 그럼 요 지점을 이제 알파2라고 하면 요 알파2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겠지, 그치? 이거 하면 되지, 그 알파2에서 조사를. 근데 알파2에서도 보면은, 이게 보면은,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귀찮아. 그러니까 하면 돼. 그래서 여기서 그럼 몇 개 조사해야 되면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해서 12개 조사하면 돼. 12개 조사한 다음에 이것도 조사하면 돼. 그럼 이게 많아 보이지만 절대 많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뭘 볼 수 있냐면 나는 얘가 속함수가 선대칭이니까 이거 자체가 선대칭이야. 이제? 그러면 x가 0과 1 사이의 상황과 x가 지금 1과 2 사이의 상황이 똑같다고. 그러면 결국은 줄어들었잖아. 그 6개로 줄었지, 그치? 그럼 그 6개만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6개에다가 요거 포함해서 7개를 그냥 조사를 하면 된다는 거지.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이런 느낌이면 극대가 몇 개겠어? 모르겠어? 일단 알겠지?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면 된다고. 이게 그냥 기본이야. 그러니까 뭘 배워야 니네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일단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뭐 많은 얘기를 하겠지만 나한테 오늘 수업을 안 들어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지장이 없어야 정상적인 거야. 그냥 배운 대로 하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몇 개를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건데 거기에 제가 강의 노트에다가 써놓은 것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뭘 좀 일단 정리를 좀 해볼 거냐면 어쨌든 나는 얘의 부호 변화를 보면 되는데 속함수와 겉함수를 좀 분리를 해서 얘가 이제 극값을 가질 때 이 상황을 일단 좀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얘가 이제 극값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봐. 얘봐. 자,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얘가 그러니까 x는 a에서 gx가 이제 극값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가 그거를 받아주는 x는 ga라는 데서 증가하고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fx가 x는 ga에서 감소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상황이. 세 번째는 fx가 ga에서 극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네 번째는 fx가 x는 ga에서 뭐야 이게 가야 왜 아무튼 극소를 가질 수도 있어. 일단 이렇게 상황이 네 가지가 있겠지. 근데 얘가 지금 극값을 가진다라고만 했으니까 그 극값이 얘가 여기에서
극대를 가질 수도 있고 극소를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네 가지, 그럼 gx가 이제 a에서 극소를 가질 때 또 네 가지 하면은 일단 속함수가 극값을 가질 때 8가지의 상황이 생겨. 그럼 일단 내가 이거를 한번 보여줄게. 증명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내가 거기 강의 노트에다가 오늘 준 그 조교가 쓴 강의 노트에다가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 세 가지 방법으로 내가 보여놓은 건데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한번 보여볼게. 그냥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러니까 gx가 a라는 지점에서 극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에서 얘가 y는 gx고 gx야. 여기 지금 함수값 ga를 가지고 있을 때 이제 fx가 그걸 받아주는 지점 여기 x는 ga에서 얘를 y는 fx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가 지금 fga가 될 텐데 자 이런 상황을 일단 세팅을 해놓고 여기에서 결국은 합성 함수가 f 동그라미 gx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a에서겠지? a가 정의역이니까. 됐지? 자 이거를 생각을 해봐. 봐봐. 일단 a 빼기로 보내면 이렇게 보내면은 이 방향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오고 있으면은 이렇게 지금 따라가서 ga보다 작은 데서 이걸 전달을 하겠지. 그러면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 테니까 fga보다 작은 데로 전달을 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 어딘가에 여기에 요 선의 이름을 내가 fga라고 하면 저 노란색 선의 움직임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니까 결국은 요 선보다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그럼 대략 모양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밑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a 플러스로 보내면은 얘는 ga의 플러스로 오겠지. 그지? 뭘 플러스 봐. 마이너스로 오겠지. 밑에서 올 테니까. 그러면 저 움직임은 다시 이쪽으로 와서 똑같이 이렇게 올 테니까 FGA의 마이너스로 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올 때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밑에서 이렇게 오고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오겠지. 그치? 모양이. 그럼 여기서 지금 뭘 갖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돼? 얘는 X는 A에서 아 극대를 갖는구나. 이게 지금 확인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미분 없이 얘가 이제 극값을 갖으면 얘가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뭐야? 얘가 이제 어디 있어? 얘가 이제 극대를 갖고 있으면 얘가 증가할 때는 얘가 이제 극대를 갖는다를 그래프로 지금 설명을 했지. 그지? 근데 이게 의구심이 들어야 돼.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건 이게 되게 또라이 같은 행위야. 자, 봐봐.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미분법이 있어. 자, 얘를 지금 내가 미분을 해. 얘를 미분을 하면은 F'의 gx에다가 곱하기 g'x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A에서 뭔가를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 가정이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극대니까. 야, 그럼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가정이 F'이 지금 얘가 지금 F가 증가한다며. 그치? 그 F가 증가하니까 얘는 부호가 그냥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건 뭐야. 그냥 이게 플러스지. 그럼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이거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따라서 극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돼? 야, 그러면 이거는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거 아무 짓도 안 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 미분법이 있으니까. 일단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아무짝에 쓸모가 없구나.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거는 내가 그냥 바로 결론 낼 수가 있겠구나. 극대고 이거는 생각을 해봐. 감소하고 있다며. 그러니까 여기가 확인할 게 없이 얘가 지금 마마일 거 아니야. 마마니까 이렇게 곱하면은 마풀이니까 극소겠지. 그치? 이거를 그림에 그려서 확인을 할 게 아니라 그냥 미분을 이용해서 극대인지 극소인지 판단이 된다고. 그냥 이거는. 이거 알겠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얘는 조금 다르지. 왜 그러냐면 이거를 니네가 이거 지금 안 됐는데 아무튼 미분을 이용해서 판단을 한다고 쳐. 근데 얘가 지금 노란색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어. 근데 이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지. 지금 F가 극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갈 거 아니야. 그러면 대충 생각하면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얘가 플러스가 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가 되지. 이렇게 하면. 그치?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가 이제 틀렸어요. 이게 아닌 거야.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내가 그래프를 그려 생각을 해보면 다시 그러니까 이게 괜히 지었는 거잖아. 왜 지었어요? 이거. 아무튼 이렇게 있고 여기 A가 있고 여기 GA가 있고
F가 같은 동일 지점에서 똑같이 이제 극대를 가죠. 이게 FGX, FX. 여기 X는 GA야. 이게 이제 헷갈려. 이게 FGA야. 그럼 여기서는 합성함수를 그려보는 게 뭐 도움이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올 때 이렇게 가지, 그지? 그러니까 GA의 마이너스로 와, 똑같이. 그러면 이걸 GA의 마이너스로 보내면 FGA보다 밑에서 내려오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 선을 내가 FGA라고 하면은 이 합성함수의 이쪽 방향으로 갈 때 밑에서 이렇게 오고 있지, 그지? 그럼 이렇게 가겠지, 대략.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쪽으로 보내봐. 그러면 똑같이 이제 GA의 마이너스로 오고 있지? 그러면 다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테니까 FGA의 마이너스로 오고 있지, 그지? 그럼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겠어?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러면은 극대를 갖는 거지, 얘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이랬을 때는 부호 변화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생겨서 극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냐면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바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한쪽 방향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얘의 부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얘 자체가 그냥 원래 플러스였다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고 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니까 극대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증명을 해보면 여기가 극소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럼 우리가 외울 것이냐 생각을 하면은 절대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거는 좀 권유할게. 그러니까 이거를 외워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거는 사실 니네가 생각을 해보면 얘가 극대를 갖는 상황에서 증가일 때 극대, 감소일 때 극소, 극대일 때 극대, 극소일 때 극소 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게 그 맞지, 그치? 뭔가 이제 그 뭐랄까 이게 그 흐름이 맞지, 그치? 흐름이 맞으니까 이거를 니네가 이거는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여기서 두 번째로 보여야 되는 거는 사실 보여볼 필요도 없긴 한데 이게 이제 극소를 갖는다고 치면은 여기서도 네 가지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결론이 뭐 딱히 직관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야. 그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봐야 된다고. 그럼 일단 여기서 지금 8가지를 보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에 있는 결과를 외울 것이냐? 이거 외울 필요가 없다. 일단 이게 외울 필요가. 일단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여야 되는 거는 이번엔 이거야. fx가 만약에 극값을 갖는다면 x는 a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해볼게. 4번은 이거겠지. fx가 x는 a에서 극소를 갖는다. 이런 거겠지. 그러니까 이번엔 누구의 부호 변화가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이 앞에 있는 얘가 일단 부호 변화가 있는 상황을 보겠다라는 건데 자 이거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속함수가 극값을 가지면 결론은 일단 무조건 여기가 극대 아니면 극소거든. 그러니까 속함수가 극값을 갖기만 하면 겉함수가 어떤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극값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판단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극값을 갖는다 이거지. 오케이? 그럼 속함수는 좋은 애지, 그지? 근데 얘는 이것만 있으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지금 대응 관계가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gx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겉함수가 fx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지? 야, 얘가 이렇게 이제 극대를 갖고 있어. 이 fa라는 값을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대응이 되는 값이 없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값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여기서 gb는 a인 b가 존재해야 되겠지, 적어도. 당연히 여기에 대응이 되는 어떤 값이 존재할 때, 알겠지? 그럼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면 fgx는 결론 쓸게. x는 b에서 무조건 극대를 가져. 이렇게 되고 만약에 gb가 a인 무엇인가가 존재하면 fgx는 무조건 x는 b에서 극소를 가져. 무조건. 증명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아까 전에 내가 보여줬잖아. 그치? 그걸로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보면 이거는 무조건이야. 그럼 일단 내 말을 믿으면 이거는 결론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지. 그치?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야. 그치? 보여줘야 돼? 너는 보여봐야 돼? 너는 보여봐야지. 그치? 몇 가지 있어 전체적으로. 내 미션을 몇 가지 주는 거야? 16가지 주는 거지. 그지? 4 곱하기 4, 16가지. 보여봐야 돼, 본인이. 알겠지? 나는 다 해봤거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결론은 외울 필요가 없어.
알겠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겉함수가 그냥 극값을 갖기만 하면 속함수가 그 안에서 뭐 극대를 갖건 극소를 갖건 증가하건 감소하건 뭘 하건 간에 그냥 합성함수가 무조건 극값을 갖는다는 거야. 근데 여기선 좋은 게 뭐냐면 극대였으면 무조건 극대가 유지가 되고 극소였으면 일단 무조건 극소가 유지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내가 쓰는 스킬이 나오는 거거든. 뭐 이게 뭐 다른 사람도 쓰겠지. 근데 이제 내가 쓰는 이제 이 스킬은 이거야. 스킬이야, 스킬. 스킬이라고 유독 지금 강조를 하는 거야. 스킬, 내가 쓰는 스킬은 명제의 스킬이 이런 건데 지금 이 명제를 외우자 이렇게 되는 거지. g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gx는 무조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이 명제가 참인 명제고, 두 번째는 fx가 x는 a에서 극대를 갖고 gb는 a인 b가 존재하면 fgx는 x는 b에서 극대를 갖는다. 그럼 여기를 극소로 바꿔도 동일하다. 일단 이 명제가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16가지 상황을 정리한 스킬이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저거 자체가 그냥 일단 스킬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야. 됐지? 그만 자, 얘들아. 자, 그러면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봐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 계속 나를 의심하면서 들어, 알겠지? 저 새끼 저거를 왜 저렇게 풀고 있지라는 의심이 계속 들어야 돼. 자, 봐봐. 자, 이거의 극대극소를 배운 명제를 이용해서 해보자. 겉함수, 속함수 분리해볼게. 겉함수가 지금 누구냐면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이지. 속함수가 누구냐면 ln x 이렇게 되지. 그치? 겉함수랑 속함수를 분리를 했어. 자, 그러면 속함수가 극값을 안 가지니까 여기서 나오는 합성함수의 극값은 없어. 근데 지금 겉함수가 극값을 가져.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겨 먹었고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지금 2지. 그치? 그러면 겉함수가 x는 0에서 극대를 가져. 겉함수가 fx라고 그러니까 겉함수라고 쓸게. 겉함수가 여기서 극대를 가지고 겉함수가 2에서 극소를 가져. 그러면 결론이 뭐였냐면 g가 이 속함수가 0이 되는 그 위치와 속함수가 2가 되는 그 위치에서 무조건 극대랑 극소를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 속함수가 지금 lnx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위치는 1이지. 속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2가 되도록 하는 이 위치는 2의 제곱이지. 그지? 여기에서 뭘 유지가 한다는 거냐면 극대를 갖는다는 거고 합성함수가 여기에서 합성함수가 극소를 갖는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함수,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함수는 x는 1에서 극대를 갖고 x는 2의 제곱에서 극소를 갖는다라는 것을 저 명제를 이용해서 멋들어지게 지금 내가 풀었다 이거지.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내가 의심하라 그랬잖아. 지금 이거를 이렇게 풀고 있는 놈은 가짜야. 이게 생각을 해봐. 쟤를 미분을 하면 어차피 속함수 lnx 다 미분할 거니까 분모의 x가 이렇게 바뀔 거고 여기가 3lnx의 제곱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ln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 얘가 x분의 3으로 끌어내고 lnx로 끌어내면은 얘가 lnx 빼기 2야. 지금 이거 부호 판단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얘가 지금 보면 어차피 x가 양수니까 얘는 지금 신경 쓸 게 없고 얘가 부호 어디서 바뀌냐면 1에서 바뀌고 얘가 부호가 어디서 바뀌냐면 2에서 바뀌는 거잖아. 2의 제곱에서. 그치?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상태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는지만 판단을 하면 1에서 극대고 뭐 2의 제곱에서 극소겠지. 그치? 이게 판단이 되는데 이거를 니네가 지금 이렇게 함수를 찢어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지. 아예 없는 거야. 함수를 왜 찢어 여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자꾸 내가 알려주다 보면은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배우다 보니까 자꾸 합성함수만 나오면 함수를 찢어. 응? 근데 얘가 지금 함수를 찢어서 지금 풀어야 되는 문제냐고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했을 때 지금 뭔가 유리한 점이 있었어? 이거랑 이걸 비교해서? 없지 않아?
헷갈리기만 하지. 이거 뭐 없는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렇게 풀고, 그러니까 이거 함수를 뭐 찍고, 이게 함수를 찢으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자꾸 함수를 찢어. 그러니까 함수를 찢을 게 아니야, 이거지. 근데 이제 좀, 이거는 뭐 그런 예를 내가 든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사인 파이에, 뭐 x 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이다.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 내가 얘를 미분을 하면, 3x제곱에 마이너스 6x 속함수 튀어나오고 파이도 튀어나가고 여기에다가 이제 코사인의 파이에다가 x 3승의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이제 미분이 될 거니까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하지.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부호가 0하고 2에서 바뀌고 이 새끼가 부호가 졸라 많이 바뀌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다르지, 그지? 그러면 이랬을 때도 사실 풀 수 있어야 돼. 니네가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단 좀 잠깐 킵해두면은 이거를 이제 마찬가지로 함수를 분리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sin 파이 x와 합성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이렇게 합성을 해서 겉함수가 하는 역할과 속함수가 하는 역할을 좀 구분을 해보면 겉함수가 sin 파이 x고 속함수가 3차 함수 x 3승 마이너스 3x 제곱이야. 그럼 저기 써있는 명제대로 따르면 얘가 x는 0하고 2에서 극값을 갖지. 그러면 여기 이 속함수가 갖는 극값은 무조건 합성함수의 극값이야. 그러니까 저기 나와 있는 fx의 극값인 거야. 0하고 2에서 무조건 저 합성함수는 극값을 갖는다 이거지. 결론이 그거였으니까, 그지? 근데 여기서 원래 얘는 뭘 갖냐면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0에서 극대를 갖잖아, 그치? 근데 합성함수가 극대인지는 모름. 2에서 극소를 갖는데 합성함수가 극소인지는 모름.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몰라. 근데 이제 겉함수가 극값을 갖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많이 그려볼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뭐 대충 여기 0이라고 생각하면 여기가 1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홀수에서 극값을 무조건 다 갖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어쨌든 겉함수가 극값을 어디서 갖냐면 2분의 홀수에서 일단 가져. 이 홀수는 음의 홀수까지 포함을 해서. 그치? 근데 여기서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2분의 1 마이너스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되지? 아니지. 맞지. 뭐가 맞지.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7 여기에서 극대를 가져.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9 이런 데서 일단 극소를 가져, 겉함수가. 됐지?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속함수가 얘네들한테 대응이 되는 그러한 지점들에서 무조건 극대. 속함수가 얘네들한테 대응이 되는 그런 점에서 무조건 극소. 그러면 속함수를 이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지? 속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얘가 지금 여기가 0인 걸 알고 있고 여기가 0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비율관계 쓰면 여기가 일단 y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있겠지 일단. 그지? 이해되지? 그지? 그러면은 속함수가 2분의 1한테 대응이 되는 이 지점에서 합성함수는 이 지점에서 극대를 가져 무조건. 알겠지? 그 다음에 속함수가 마이너스 2분의 1한테 대응이 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이렇게 대응이 되잖아. 근데 여기가 극소값이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서 무조건 극소값을 가져. 이렇게 선을 그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2분의 3 이렇게 들어가면 무조건 여기서 극대값을 가져. 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면은 여기는 속함수의 극값이지, 그지? 속함수가 이제 0에서 극값을 갖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뭔지 모른다 그랬잖아, 그치? 근데 자동으로 판단이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극소를 갖지. 요 사이에 이제 극값의 후보가 없단 말이야. 그럼 극소 다음은 극대겠지. 여기가 자동으로 판단이 된다 이거지. 여기는 뭐야 그러면? 이거는 지금 대답할 수가 없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3까지밖에 안 그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더 뒤에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마이너스 2분의 7까지 나타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5가 나타나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7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치면 이제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대응이 되는 게 극소였으니까 여기가 소. 그럼 자동으로 여기가 대.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더 없으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극소. 다시 극대, 극소. 이렇게 하면은
극대와 극소가 번갈아 가며 나타나야 된다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러한 위치들에서 합성함수가 극값을 갖고 있다 이거지.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논리들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그냥 이 명제 가지고 푸는 거니까. 응? 근데 이런 거야. 이게 이거 몰라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지장 없어. 그냥 아까 전처럼 이거 미분해가지고 그거 부호 변화를 판단하면 돼. 일단은 그러면 니네가 갖춰야 되는 능력은 뭐냐면 그것부터 돼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제 니네가 진짜 나중에 가면 얼마나 웃긴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거를 합성함수라고 읽는다고. 야, 이런 함수가 지금 나와 있어. 어? 이러면서 막 어떤 고민을 하냐면 ln 절대값 x 합성 fx로 볼까? ln x 합성 절대값 fx로 볼까? 아니, 그러니까 막 유튜브 같은 강의 보면 막 이런다니까.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볼까요? 하면은 이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얘기들 한다고. 응? 이거는 미친 행위지. 이거 왜 이거 이렇게 하고 있어? 얘를 미분하는 게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얘를 미분하면은 이게 fx분의 f'x잖아. 그치? 얘 부호를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거 부호 판단이니까 심지어 이게 다항함수였거든? 이게 3차 함수였어. 이거 3차. 야, 그럼 이게 3차분의 2차라서 이거의 부호 변화를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막 쪼개가지고 막 겉함수가 뭐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또 겉함수가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으니까 이러면 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걸로 가. 근데 또 이렇게 하면 이게 어디서 접히는지 모르니까 뭐 이걸로. 이게 이제 대단히 이제 미친 행위라는 거지. 이런 행위 자체가. 함수를 찢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 굳이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함수를 찢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 이런 함수를 만났을 때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읽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 왜 그러냐면 그냥 미분하면은 그 도함수가 부호 변화가 판단이 돼서 저 그래프의 극대나 극소를 내가 그냥 무조건 찾아줄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합성함수라고 읽어야지. 이거는 복잡해지니까 너무. 그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도 푸는데 지장이 없어야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러니까 나한테 오늘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지금 오늘 이제 이 합성함수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한 17문제가 돼서 다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푸는데 니네가 시간이 얼마간 걸리건 간에 나한테 아무것도 안 배웠어도 오늘 수업을 안 들었어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실제로 당연히 풀 수가 있고 도함수가 뭔지만 알면 니네가 이제 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좀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함도 있고 뭐 한 거니까 뭐 이 내용을 일단 모르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얘기인데 조금 더 이제 살을 이제 계속 붙여줄게. 그래서 좀 쉬었다가 얘기하자. 왜? 저기 맞아요. 뭐가 맞아? 이거? 프린트랑 답이랑 프렌트는 뭐가 다르? X는 B가 아니라 프린트 X는 A라고 돼 있어. 아이, 이따 수정해줄게. B가 맞아요. 당연히 B가 맞지.
거기 그 프린트에 이거 다음 페이지에 여기 잘못 쓰여 있거든? 여기가 x는 a에서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데 a에서 그 값을 갖는 게 아니라 b에서예요. b에서. 요 말이 맞아. 수정해놔. 공부할 때 이제 헷갈리지 말고. 아, 얘 그 밑에도 오타 내놨네. 거기 2의 3승이 아니고 2의 제곱이고 그 위에 가로선이 3이 아니라 2야. 다 그 2의 제곱으로 붙여. 자, 거기 1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 문제를 한 3가지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2017년 3월에 나온 문제인데 지금 이 합성함수에 대한 모든 내용의 시발점이 얘야. 평가원이 아니고 무려 이제 교육청에서 먼저 시도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뭔가 이제 합성함수가 얘가 시발점이에요. 이 문제가. 놀랍게도. 되게 쉬운 문제거든. 일단 봐봐. 그래도 시발점 같은 이제 역사적인 문제라서. 여기가 2고 여기가 4지. 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f 동그라미 fx는 2의 제곱분의 15의 교점수를 구하래. 이거는 사실 그냥 고1 수학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연히 문제 어떻게 푸는 거냐면 fx를 t라 하자. 한 다음에 ft는 2의 제곱이 15가 되도록 하는 t의 값들을 찾아서 그 t를 다시 여기다 넣어서 다시 f가 그 값들이 되도록 하는 x값을 찾는다. 이게 합성방정식을 푸는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조금 부자연스럽게 이 2의 제곱분의 15가 여기서 어디에 나타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발상을 해서 여기가 4라고 생각을 하면은 4를 대입하면 여기가 정확하게 16 2의 제곱이 돼요. 일단 4를 넣어야겠다 이런 발상을 부자연스럽게 좀 하면. 근데 그러면은 여기에 2의 제곱분의 15가 이렇게 나타날 거니까 이걸 만족하는 t값이 여기에 t1, t2, t3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지. 그럼 나는 뭘 풀어주냐면 되냐면 다시 fx가 t1, t2, t3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 문제에서 보니까 t1이 음수니까 t1은 이렇게 가로선이 나타나고 t2는 0하고 2 사이에 있으니까 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t2가 나타날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t3은 여기 있어서 4보다 크니까 저 위에 가서 t3이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럼 파란색 들과의 교점수를 세면 되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돼서 일단 답은 4개야. 그치?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왜 미적분에 나왔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두 번째 풀이를 좀 해볼게. 두 번째 풀이는 이거를 그냥 한번 그려볼게. 이거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볼 거냐면은 배운 논리 저기 써있는 저 스킬을 써서 한번 구해볼게. 자, 잠깐 스킬 한번 써보면 뭐 스킬 이런 거지? 지금 이게 f도 겉함수고 f가 속함수 둘 다 되니까 이게 겉함수고 이게 속함수 역할을 한다고 치면은 이 속함수가 x는 0하고 2에서 극값을 가져. 그러면 0과 2에서는 합성함수는 무조건 극값이고 fx가 x는 0에서 극대를 가지니까 f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x값들에서 전부 다 극대. 얘가 x는 2에서 극값을 극소를 가지니까 2에서 얘가 극대를 가지게 되니까 f가 2랑 만나는 요 지점들에서 무조건 극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그어보면 내가 가로선을 그어보면 이거 속함수야. 이제 다시 속함수라고 생각하고 가로선을 그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0하고 대응이 되는 이런 값이 있어.
그 다음에 2하고 대응이 되는 이러한 값이 있어. 2가 여기 있겠지? 그래서 내가 이거를 x1이라고 놓고 x2, x3, 여기 x4, x5 이렇게 이제 잡아주면 결론이 이렇게 되겠죠. x1하고 만나는 게 지금 2하고 만나는 거니까 여기가 무조건 극대.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 거니까 그냥 이제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소대, 여기서 소대 이렇게 갔겠지. 그러니까 극대 3개, 극소 3개, 2개를 갖는다는 거야. 그럼 이거를 내가 x축에다가 합성함수의 개형을 이제 그려보면은 말이야. 순서대로 여기에 x1이 있고 0이라는 x2가 있고 x3이 있고 2라는 x4가 있고 x5가 있어. 근데 x1하고 x3하고 x5의 특징은 이렇게 내가 이해를 시켜줄게. 이게 f 동그라미 f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 x1, x3, x5 얘네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대응이 되냐면 2한테 대응이 되고 f2는 전부 누가 되냐면 4가 되지 일단.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지금 4를 하나 그어 놓으면 여기서 대충 극대, 여기서 대충 극대, 여기서 대충 극대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0에서 극소를 가질 거니까 0 넣어보면 0은 누구한테 가냐면 0한테 가고 얘가 다시 0한테 가니까 여기서 극소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이런 극소를 갖고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또 내려갈 준비를 하겠지. 그럼 2에서는 뭘 갖냐면 2를 대입을 해봐. 2 대입하면 4가 나오지. 그럼 4를 대입해봐. 4 대입하면 2의 제곱분의 16이 나와. 되게 자연스럽게 일단 얘가 나왔어. 그래서 얘는 어디까지 내려가서 이제 극소값을 갖냐면 여기까지 내려가는데 여기가 2의 제곱분의 16이야. 그런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갈 건데 야 이게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봐. 무한대로 보내. 무한대로 보내면 f가 0으로 가지. 원래 f가. 그럼 0으로 가면 얘는 0으로 가니까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가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점근선 이렇게 가질 거고 그다음 저쪽을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봐.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면 제가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다시 0으로 가지. 그럼 이쪽은 이런 점근선을 갖겠다. 그럼 이렇게 하면 내가 FF를 그렸으니까 여기가 2제곱분의 16이라는 걸 이용하면 2제곱분의 15는 요거보다 더 밑에 있을 테니까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일단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이 글이라는 거였을까? 이렇게 풀려는 거였을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약간의 부자연스러움이 있긴 했지. 갑자기 4를 대입했어야 되니까. 근데 이건 일단 자연스럽게 4가 나오긴 했지.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그릴 수 있어요. 지금처럼 합성함수를 그리는 거야. 물론 이게 니네가 고1 때 배웠던 합성함수를 그리는 방식하고 조금 달라졌지. 그지? 조금 달라서 저 명제를 이용해서 난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야. 알겠지? 그럼 이렇게도 활용을 할 수가 있다고. 고1 때 배운 건 그냥 이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할 때 무한대에서 0까지 오니까 무한대에서 0까지 보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뭐 이렇게 이제 온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려 나가는 게 이제 고1 때 방식이고 사실 그 방식이 훨씬 쉽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합성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게 됐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미분을 이용해서 그리면 될 것을 내가 그냥 저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식은 이런 거지. 이 어쨌든 우리가 합성 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4가 이렇게 돼서 이 그림을 좀 돌려. 그러니까 이걸 속함수라고 보면 이 겉함수의 치역이 0부터 무한대거든? 그걸 돌려. 그래서 여기다가 좀 그려.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가 지금 함수값이 4잖아. 똑같은 걸 그린 거야. 그럼 이 4가 여기에 정의역에 대응이 되게 그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여기 4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2의 제곱분의 1달 16인데 여기에 딱 들어맞게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그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게 지금 속함수가 됐기 때문에 내가 결국 풀어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fx는 2의 제곱분의 16이었고 15였고 이걸 풀 때 이제 fx를 t라고 하자 한 다음에 ft가 지금 2의 제곱분의 15가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한 값이 지금 2의 제곱분의 15 이렇게 될 테니 결국은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냐면 아까 저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고 여기가 t3이 될 테니까 요거를 요 그림에다가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봤어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내리면 되고, 요거를 요 그림에다가 가로선을 그어봤으니까 그대로 내리면 되고, 여기서 이제 그대로 내리면 돼서 결국 교점수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된다라고 불리우는 이제 n축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풀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봐봐. 여기서 이제 이런 가스라이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사실 니네를 이제 골탕 먹이려면 이렇게 가스라이팅 하면 되거든. 얘들아 봐봐. 이렇게 풀 때 이거 되게 부자연스러웠잖아. 야, 4를 대입해야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해? 근데 내가 이거 n축으로 풀면 여기 4를 여기다 그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4가 나오잖아. 그러면 얘들 n축이 맞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면 되는데 아니 이거는 진짜 이게 봐봐. 이거는 그냥 진짜 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n축을 안 쓰는 거 아니야. 나도 문제 혼자 풀 때 n축도 쓰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유용하지 않다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볼 거를 그냥 이렇게 보면 되니까 그냥 고개를 돌리기가 좀 그치 뭔가 목 건강 나이를 생각하면 내가 이제 목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쪽이 그냥 약간 이제 이게 뭔가가 좀 편해. 이게 쓱쓱쓱 내리면 되니까. 그리고 일단 간지가 나. 아니 이게 너무 멋있어 뿌리가. 그런 거잖아, 그치? 야 이거는 진짜 이거는 조삼모사야. 저거를 그냥 돌린 것뿐이라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진짜 조금 자연스럽게 살을 찾을 수는 있는데 여기서 대충 이게 니네가 만약에 이게 살을 여기다 대입해야겠다는 발상을 못 하더라도 대충 근사값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이거. 2의 제곱이 대충 2.7이니까 그거의 제곱분의 15 하면은 뭐 4보다 작겠지. 그렇지 않아? 맞잖아. 이거 2.7 제곱하면 몇인데? 339. 그러니까 대충 9보다 작을 거니까 이거 어쨌든 이거 작잖아. 그러면 이거보다 밑에 이게 무조건 나타날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지금 이 말이 안 돼. 이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요새 이제 합성함수가 관심이 이제 있으니까 내가 가르쳐야 될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유튜브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합성함수 막 이제 쇼츠 같은 거 졸라 뜨는데 야, 내가 본 가장 충격적인 풀이는 이거야. 뭐 이렇게 하면 대응이 뭐 이쁘게 잘 보인대. 공간 좌표를 갑자기 그려. 이게 뭘까 도대체? 아니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일관성이 미친 게 이 치환적분도 이렇게 해. 갑자기 치환적분을 하는데 공간 좌표를 그려서 그 매개변수 미분도 이렇게 막 하는 거야. 근데 진짜 간지가 미쳤잖아. 와 이게 수학 같잖아. 이게 지금 이게 뭐 나는 진짜 이게 뭐 하는 건지 이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수업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 저 n축 한 번만 알려주시면 안 돼 하고 찾아오는 애들 있거든. 찾아오지 마 알겠지? 아니 왜 찾아와 나를 그 n축 내가 지금 쓰지 말라고 지금 이게 고도의 돌려가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내가 n축을 쓰라 그랬어? 아니지. 아니 쓰지 말라고 그냥. 근데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당신이 이제 1학기 때 알려줬잖아요. 그치? 그때는 우리가 삼각함수라는 특수성이 있었다고. 내가 그때 항상 말 덧붙였다니까. 야 삼각함수에서 이렇게 하자. 그냥 그랬을 뿐이야. 아니 삼각함수에서는 그냥 그렇게. 아니 삼각함수에서는 이런 방정식 풀 때 왜 내가 그런 어떤 얘기도 덧붙였냐면 이걸 함수를 이렇게 쪼개고 나면은 얘가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서 삼각함수는 무조건 내가 치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무조건 여기에다가 내가 삼각함수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그릴 수가 있으니까 뭐 얘가 만약에 뭐 4가 되도록 하는 x값을 찾으라 그러면은 뭐 4가 대충 이렇게 있을 테니까 이게 그냥 바로 보이지 않냐. 그냥 이런 의미에서 설명을 한 거지. 삼각함수 풀 땐 그냥 유리하다고. 내신 문제 풀 때, 응?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거를 내가 안 알려줬어야 됐어. 그러니까 니네 요새도 막 n축 쓰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이런 거 쓸 필요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써도 돼. 그러니까 다시. 써도 되는데, 아니 이 문제 푸는데 왜 n축부터 생각을 하냐고. 그렇잖아. 이걸 푸는데 n축으로 풀어야 유리한 점이 있긴 하지. 그치? 있긴 한데
왜 여기서 이 문제 볼 때 어쨌든 n축부터 사고한다는 건 이거는 니네 사고 체계가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한 3번 정도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지. 그리고 그걸 몰라도 니네가 인생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근데 꼭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뭐 이거를 안 외워서 풀거나 뭐 n축을 안 그려서 풀면은 뭐 우리가 시간이 부족하대. 아니 그렇지가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이게 일단 뭐 내신으로 치면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이게 야 수능에 이 문제가 지금 100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에 이게 뭐 28이나 30번으로 그냥 한 문제가 나올 건데 어차피 이 문제를 네가 15분 걸려서 푸나 13분 걸려서 푸나 아니 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고. 그렇지 않아? 그러면은 이 시간 단축이라는 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소리지. 그럼 내신에서도 뭔가 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뭐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그냥 좀 다른 얘기로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2번 문제가 아니라 그 4번인가? 그렇지. 야 그거는 조금 다른 얘기로 내가 4번이 아니라 좀 뒤로 쭉 한참 가서 6번에 아까 이제 풀어줬던 그 문제를 다시 해석을 해보면 진짜 그냥 이런 거거든. 이게 만약에 내신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와 여기서 이제 극소가 몇 개가 되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봐. 아 그러면은 그냥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거 이제 그려보면 이게 대충 봐봐. 그냥 이런 풀이도 있어. 아니야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해가지고 쓱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극소니까 소대 해서 답이 7개다. 이렇게 풀면 돼. 그냥 이거 풀어봤던 문제가 되게 되니까. 아, 일단 아무 설명도 안 했지. 그러니까 내신에서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응? 야, 그거는 그냥 진짜 그냥 뭐랄까. 그 내신만을 위한 그냥 이 문제를 풀이법 하나를 그냥 더 추가해서 공부를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우리는 지금 올해는 지금 작년하고 좀 입장이 다르다고. 수능이 일단 기본이야. 수능이 기본이고 내신 공부할 때 그냥 우리가 그 뭔가 공부해놨던 것들에서 그냥 빠른 풀이들 그냥 좀 기억을 해놓으면 된다. 그냥 그 정도라고. 그러니까 3학년 내신이 엄청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니네 뭐 나오냐면 그냥 어차피 모의고사하고 수특이 나와. 어떤 학교건 간에 뭐 이걸 안 낼 수는 있는데 수특을 일단 무조건 낸다고. 근데 만약에 니네가 학교를 갔는데 우리 학교 너네한테 만약에 수특을 안 시켜. 야 그러면 그거는 그 학교가 좀 이제 정신이 나간 거지, 그치? 일단 수특하고 모의고사에서 내신 낸다고. 그럼 내신 때 뭐 하면 되냐면 그냥 문제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냥. 부교재에 있는 거 그냥 적당히 외우면 되는 거잖아. 그거 이제 외우는데 뭐 몇 주나 걸려. 그럼 부교재 만약에 없어. 외우지 마, 그러면. 이거 왜 외워야 돼, 이거를?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니네가 잘못된 습관을 지금 바로잡기에는 올해는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냥 내신 때 잠깐 저런 화려한 풀이 같은 것들을 그냥 내가 좀 알려줄 테니까 그때 가서 알려줄 테니까 그때 가서 그냥 배워. 알겠지? 지금부터 배우려고 하지 말고. 아무튼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니네 수능날에 나왔어. 그러면 함수부터 찢지 말고 미분부터 해. 극소값 구하래잖아. 자, 생각을 해봐. F가 이렇고 G가 이렇고 나한테 묻는 질문이 극소를 구하라 인 건데 여기서 바로 대답해야 되는 거는 얘를 미분하자가 바로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지. 여기서 함수를 찢어야겠다가 바로 나오면 그 문제 못 푼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극소를 구하래잖아. 함수를 찢는 게 아니라 미분부터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3f 프라임 x 마이너스 4 사인 fx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곱하기 f 프라임 x. 그러면은 f 프라임 x로 끌어내서 잘 봐봐. 3 빼기 4 사인 fx 이렇게 되니까 나는 이렇게 풀어도 웬만한 애들보다 니네가 스킬을 쓰는 것보다 더 빨리 풀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의 극점의 후보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얘가 x는 1이라는 후보를 갖고 여기서 무슨 후보를 갖냐면 y는 3과 y는 4 사인 fx 4 사인 t라고 생각을 해서 자 여기서 일단 부호가 변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지금 얘가 대칭성이기 때문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보면 0부터 2까지 볼 게 아니라 내가 0부터 1까지만 봐도 되고 1부터 2까지만 봐도 되는데 누구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 판단일 거냐면 얘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은 판단이야. 어차피 대칭하면 되니까. 왜 쟤냐면 1부터 2까지는 증가한다고 fx가. 그치? 그럼 속함수가 증가하는 게 나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내가 극소의 개수를 찾아서 왼쪽에다 복수가 아니라 복사하면 돼. 자, 그러면은 일단 내가 아까 전에 t라고 치환을 하면서 얘의 범위가 0과 6파이가 된다고. fx의 지금 치역이 0과 6파이가 되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일단 사사인을 그린 다음에 여기에다 그리고 여기가 t축이 그려진 다음에 여기에 3을 이렇게 그어놓고 생각을 하면 이제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에 해당이 되는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단 여기를 내가 알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이 알파가 t니까 여기에다가 알파를 이렇게 그때 어디만 보면 되냐면 나 여기만 보면 된다고. 대칭할 거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에 x좌표를 내가 알파1이라고 잡아주면 자 알파1에서 부호 변화를 조사해봐. 자 그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어디로 가냐면 알파보다 밑에서 오니까 요쪽의 방향은 이 방향이야. 그럼 이렇게 오니까 지금 플러스란 말이야. 그치? 맞지? 이렇게 오니까 알파 밑으로 이렇게 오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으로 가면은 알파보다 위에서 오니까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오니까 이거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누가 마이너스면 얘가 지금 알파1이라는 지점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있다고? 근데 지금 얘가 1에서 증가하고 있으니까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결국은 요 지점에서 극대를 갖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가 극대니까 여기를 이번에 베타라고 하면 이번엔 여기가 극소지 않겠어? 이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가 이번에 다시 그어보면 여기 극대였으니까 여기 극소일 거 아니야. 그치? 야 그러면 여기가 극소겠네. 그치? 그럼 여긴 극대겠네. 극소겠네. 극대겠네. 극소겠네. 그치? 그러면 극소값이 몇 개 생기냐면 이쪽에서 3개 생겼지. 그치? 3개 생겼으니까 왼쪽에 3개 생기겠지. 일단 6개가 생겼는데 1에서 조사하면 되잖아. 그럼 이제 1에서만 따로 이제 조사를 하면은 1만 보면 돼 이제. 자 1에서 얘가 부호가 뭐에서 뭘로 바뀌냐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마플로 바뀌어. 자 요거 생각을 해놓고 얘가 1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봐봐. 1에서 f가 어디로 가냐면 어차피 0으로 간단 말이야. 그럼 얘가 그냥 0일 때를 보는 거야. 그럼 얘가 0일 때를 보는 거니까 그냥 여기를 보는 거야. 여기서 지금 누가 더 위에 있냐면 3이 더 그냥 무조건 위에 있잖아. 그치? 3이 무조건 더 위에 있으니까 이게 플러스라고. 안 바뀌어. 그럼 이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1에서도 극소 1개 추가해서 그래서 극소값이 7개다. 이렇게 푸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푸는데도 지금 1분 안 걸렸지. 2분? 3분? 3분은 안 넘었다 진짜. 그치? 넘었어? 안 넘었어. 야, 이게 얼마 안 걸리잖아. 그치? 응? 그럼 니네가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되는 거는 이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하지만 니네 뭐 이게 헷갈릴 수 있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이게 안 헷갈리게 하는 게 우선이야. 그러면 나는 헷갈리냐 물어보면 나도 가끔 헷갈리긴 하지만 이게 안 헷갈려야 된다는 거지. 알겠지? 이걸 연습하세요, 이거를. 이걸 연습해 놓고 이제 문제 이렇게 풀면 되지. 저기 16차원 함수 찍기를 해보면 3x 더하기 4 코사인 x 이렇게 함수를 찢어. 알겠지? 한 다음에 fx 이렇게 놔. 그 다음에 저 배운 명제를 써. fx가 속함수야. x1에서 극소를 가져. 근데 얘가 속함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여기서 합성함수가 뭘 갖는지 몰라. 그런데 그러면 겉함수가 3x 플러스 4 코사인 x니까 얘가 어디서 극값을 갖는지 봐야 돼. 그러려면 미분해야 되니까 3 마이너스 4 사인 x가 돼. 그럼 얘네들의 부호가 똑같이 치역은 조사해놓고 이렇게 이제 3번 그려주면 되고 여기에 3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여기를 순서대로 알파 1부터 여기 순서대로 알파 6까지 하면 알파의 짝수들은 홀수들은 풀마로 바뀌니까 극대가 되고 알파의 짝수들은 극소가 될 테니 이제 속함수인 fx가 대응이 되는 여기서 극대를 가질 거고 속함수가 대응이 되는 이 지점에서 극소를 가질 테니까 속함수를 그려보면은 여기에 가운데 1이 있고 여기가 지금 0이 있을 테니까 순서대로 알파1, 알파2, 알파3, 알파4, 알파5, 알파6을 그어보면 알파6과 만나는 게 극소, 그 다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지? 근데 이렇게 해도 별 차이 없지 않아? 조금 차이 있지. 근데 이 시간의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이거를 생각해봐. 이거의 풀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든 대칭성을 이용했잖아. 그치? 근데 이 문제 풀 때 지금 내가 풀이를 줄이려는 행위를 안 하고 있잖아. 여기가 대칭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러한 논리에 대한 결여가 생긴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는 지금 뭔가 그냥 다 외워서 문제 풀고 있잖아. 그치? 어떠한 논리적인 검증도 없잖아. 그냥 외워서 저기에 써있는 명제를 적용을 한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그냥 보여준 풀이는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이제 대응을 시킬 거니까, 이게 대응이 되는 이거를 이렇게 뒤집어서, 저 3x 더하기 4코사인 x를 그려보면 대충 이렇게 생긴다고요. 뭐 이렇게 생겨.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긋고 그어서 소소소 대대대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그냥 니네가 이런 풀이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런 거를 처음부터 연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쉬운 거에 길들여지게 되면은 이거를 결국은 못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9월 평가원 28번에 이제 합성함수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좀 어렵게 이제 탄젠트로 합성함수가 나왔는데 그 문제도 이제 정답률이 왜 그렇게 낮나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이제 애들이 일단 합성함수가 나오니까 자꾸 함수를 일단 찢어. 근데 함수를 찢기 전에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 내가 이거를 안 찢고 그냥 관찰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을 일단 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 때나 찢고 있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 알겠지? 찢지 말고. 오케이? 그러니까 찢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절대로 찢지 마 이 얘기가 아니야. 알겠지? 찢어야 될 때 찢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나도 찢어. 근데 또 봐봐. 이 7번 문제를 니네가 봐봐. 그러니까 이거 합성함수 이런 거 설명을 하면서 이 7번을 이제 막 자꾸 예를 드는데 이런 거는 얘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합성함수로 풀었을 때 이제 유리해지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고. 니네 봐봐. 이 문제를 읽어보면은 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 봐봐. 그러니까 gx가 최대를 갖고 gx가 최소를 갖는다. 그런데 지금 이게 2차 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 정의가 돼 있을 테니까 이 최대를 구하라는 말은 극대를 구하라는 말과 같고 최소를 구하라는 말은 극소를 구하라는 말이 맞아. 그러면 나한테 지금 묻는 질문이 언제 극대를 갖고 언제 극소를 갖고 이걸 물어보고 있으니까 니네가 해야 되는 행동은 이거를 미분을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하고 나면 f'x 곱해지면서 fx 플러스 2에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플러스 f'x 이렇게 돼서 이거에 2의 fx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거를 내가 다시 f'x로 끌어내고 나면 fx 플러스 3이 되면서 이거에 2의 fx가 되고 이거의 부호 변화를 판단하면 되는데 부호 변화 판단할 땐 차이 함수로 돌리라 그랬으니 f 빼기 마이너스 3에 이제 2의 fx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냥 이거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문제랑 다르지. 앞에 문제가 조금 어려웠던 건 뭐냐면 미분을 했더니 f'x에 3 마이너스 4 사인 fx가 되면서 여기가 도함수 안에 합성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거란 말이야. 그지? 근데 얘는 지금 도함수가 합성함수가 전혀 아니잖아. 이거 1차식이고 이거 2차식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무조건 부호가 변할 거고 여기서 이제 부호가 변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그치? 그래야 여기서 결국은 극대, 극소 두 개. 그러니까 극대 하나, 극소 두 개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3차 방정식이니까 실근이 3개인 거잖아. 그치? 야,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쌍으로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는 이 2차 함수가 일단 최고차항이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양수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3을 그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f'은 어쨌든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가운데에서. 야, 그러면 여기서 부호가 얘의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지. 그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고 얘가 플러스니까 마플이니까 여기서 극소를 갖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극소의 지점이니까 여기가 문제에서 B겠지. 여기가 B 플러스 6일 거고.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f 프라임 얘가 어디서 a에서 최대를 갖냐 그랬냐면 이번엔 얘가 부호가 변하는 점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a라는 거잖아. 근데 fa가 6이라 그랬으니까 여기가 6이라는 거잖아. 아, 그럼 이차 함수가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건데 얘는 안 돼.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3을 내가 이렇게 그어보면 또 동일하게 이제 여기서 극소극소 가질 텐데 그렇게 되면 여기가 6이 돼버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이건 모순. 그럼 이렇게 됐잖아. 그냥 풀렸잖아, 그치? 문제가.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니네가 함수 찍기부터 생각을 하면 그럼 그 함수 찍기를 하면 이 문제는 더 불리해지냐?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쉬운 문제니까. 그러니까 함수를 찢어보면은 x 플러스 2의 x 한 다음에 합성 fx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예 다른 풀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겉함수를 생각하면은 겉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겨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 뭐 비율 관계 같은 거 잠깐 쓰면 이제 마이너스 1이 어이? 그림도 못 그리네 내가. 아우. 어떻게 생겼어? 이건가? 여기 마이너스 2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여기 x축 이게 겉함수 이렇게 되니까 겉함수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대를 가질 테니까 아니지 아유 극소를 가질 테니까 속함수인 fx가 마이너스 3한테 대응이 되는 지점들에서 극소값을 가지게 될 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속함수 자체는 그러면 이거일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답이 지금 여기서 나왔으니까 자, 요 지점에서 뭔가 극값을 가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3하고 일단 대응이 되는 요 지점에서 극소 갖고 여기서 극소를 갖고 그럼 자동으로 여기서 극대를 가질 테니까 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b 플러스 6이겠다. 뭐 이렇게 되고 여기가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이렇게 푸나 뭐 이렇게 푸나 유불리가 없지. 사실 이거 똑같은 거야, 사실. 이건 풀이의 차이도 없어. 근데 이게 아예 다른 풀이라는 거 알겠어? 이건 그냥 다항함수만 갖고 풀었잖아. 그치? 이거는 갑자기 이제 필요도 없는 이 초월함수를 그리게 되잖아. 그치? 그럼 저게 만약에 더 복잡한 함수였으면 이게 함수를 찍고 있는 이러한 행위가 과연 우리한테 유리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러분 집에 가서 좀 뭘 해보셔야 되냐면 문제 많이 풀 필요 없어. 문제 많이 풀지 말고 어차피 평가원에 나왔던 거 거기 내 교재에 있는 게 다야. 응? 근데 거기에 교육청도 이제 섞여 들어가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여기 17문제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서 평가원 문제는 한 10문제도 안 돼. 평가원에 나왔던 게 그거밖에 없어. 뭐 사실 그거 잘 공부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니네가 공부하는데 자 이제 잘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내가 니네가 진짜 진작에 뭘 했으면 좋겠냐면은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 저거를 이용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기본대로 일단 풀어보세요. 응? 기본대로 풀어보고 과연 이 논리를 적용하거나 뭐 n축 같은 거를 적용했을 때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니네가 스스로 잘 판단을 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를 기본으로 풀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어. 니네 이거 이제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이거 절대 기본으로 안 풀 거라고. 어차피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니네 나중에 가면 함수 찍고 있을 거야. 이게 뭐 안타깝게도. 왜냐면 함수 찍는 게 훨씬 편하다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나중에 되면 함수를 또 찍고 이런 이제 자꾸 이제 이 안 좋은 습관이 이제 들고 있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대로 풀 수 있는가 없는가 과연 저거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써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쨌든 니네가 집에 가서 할 일은 이것도 정리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16가지 정도를 해봤잖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뭔가 자연스럽게 쓰려면 이게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니네가 뭐 깊이 이해해서 쓰려면 증명을 해봐야 돼. 왜 그러냐면 증명을 안 해보면 여기에 있는 명제들이 진짜 참인가 거짓인가 니네가 결국 시험장에서 의심이 들면 못 쓴단 말이지.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물론 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지. 우리가 사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코사인 법칙 증명을 니네 하니? 근데 의심 없이 코사인 법칙은 쓰지 사실. 뭐 헤론의 공식 한 번이라도 증명해봤어? 그냥 안 쓰지, 그지? 근데 어쨌든 코사인 법칙 같은 거 증명 없이 니네가 쓰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이런 거 안 써봤잖아, 그치? 증명 안 해봤잖아. 근데 그냥 의심 없이 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일단 좀 상황이 그거랑 같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이게 어쨌든 상황이 많잖아, 그치? 그 16가지 상황을 지금 축약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명제에 쓴 거기 때문에
해봐.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되는가? 그걸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겉함수도 극값을 갖고 뭐 속함수도 극값을 갖고 있으면 이게 부호가 아까 전에 막 상쇄가 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막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하고. 그래서 니네가 결국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안 되는 게 이게 집에 가서 본인의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응? 그러면은 봐봐. 넌 그런 거 하지, 그지? 한다고 해. 근데 그러면은 니네가 어쨌든 뭔가 수업이라는 걸 나한테 듣고 요새 뭐 계속 강조를 하지만 복습이라는 행위를 해. 근데 뭐 나한테 듣잖아. 그러면 니네가 내가 알려준 것들을 잘 정리를 해.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나랑 완전히 똑같은 사람이 됐어. 나랑 이제 완전히 똑같아졌어. 내가 알려주는 걸 다 정리했어. 똑같아졌어. 어? 그럼 너 몇 점 맞을 것 같아? 84점이야. 장담할 수 있어. 그게 아니지. 그러니까 니네가 봐봐. 이게 공부를 할 때 야, 내가 뭔가 이렇게 알려주고 내가 아는 거를 싹 다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이제 그것들로 가득하고 이제 정리가 잘 돼 있다고 쳐. 그러면 네가 맞을 수 있는 점수의 한계는 무조건 84점이야. 내가 84점이라는 게 아니라 응? 내가 84점이라는 게 아니라 내 거를 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시험장에 나랑 같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시험장에는 네가 있어, 오로지. 그러면은 결국은 누구의 생각이 더 중요하냐면 니네 생각이 훨씬 더 중요하단 말이지. 문제를 풀 때, 응? 이해되지?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이제 더 가득해지셔야 된다고. 근데 니네가 이제 그러니까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자, 0 이게 백지였어. 머릿속이 백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 생각을 막 집어넣어. 나, 강사. 나뿐만 아니라 어떤 누군가의 강사를 집어넣어. 이렇게. 채워졌어. 그럼 84점이 나와. 이게 한계야. 무조건. 난 이렇게 생각해. 근데 머릿속이 가득 차 있어. 원래. 근데 여기는 지금 봐봐. 이렇게 정돈이 됐어. 이제 어쨌든. 강사를 써서. 근데 머릿속이 가득 차 있는데 마음도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안 집어넣어. 그럼 몇 점일까? 100점일 수 있어. 뭐 사실 그런 거야. 근데 어쨌든 일 수 있어라 그랬잖아.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머릿속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인 사람도 있고 지금 그지? 지금 이런 상황인 애들도 있잖아. 그지? 찬재야, 그지? 너는 이렇잖아, 지금. 가득 차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100점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득 차 있잖아, 그지? 그럼 정돈을 시켜. 내가 뭔가 이제 정리해주는 것들을 정돈을 시켜.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것들을 지우지 말고 정리를 잘 시켜. 그러니까 정돈을 시켜서 그 생각을 올바르게 잘 만들어. 그럼 안정적으로 이제 100점이 나오는 거지. 왜냐면 어쨌든 니네가 나보다 결국은 더 잘할 거라고. 나는 100점을 못 맞는다니까? 무시하지 말고 알겠지? 나는 100점을 못 맞은다고. 나는 이제 96점이 한계야. 왜냐면은 내가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못해서가 아니라, 야, 니네는 만약에 이제 뭐 대충 이제 변곡점일 것 같다고 하면 변곡점이라고 생각하고 풀잖아. 아니, 나는 그게 안 된다고. 나는 이제 문제 풀 때 그렇게 풀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다 논증하고 이제 논리적으로 맞나 아닌가를 검증하면서 풀기 때문에 100점은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못 맞는다는 게 아니고, 알겠지? 10번 시험 보면 100점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 아무튼. 근데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근데 요즘 애들 이제 상태들을 보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 올해 재수생들 보면서,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애들 가르쳤으니까, 고3 애들 가르쳤으니까 재수생들 와가지고, 막 이제 뭐 6월달, 9월달에, 그러니까 6월에도 합성함수 나오고 9월에도 합성함수 나오고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제 막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왜 틀렸니? 그러니까 결국은 28번에 이제 합성함수 나오면 틀리고 막 틀리고 이런단 말이야. 왜 틀렸니? 물어보면은, 일단 제가 함수를 찢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함수를 찢는다는 나한테,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배운 개념인 거잖아.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런 것들 좀 잘 정리를 하시고, 알겠죠? 잘 정리하고 그 뒤에 리뷰 앤 프리뷰로 제가 넣어놨으니까 답지까지 같이 줄 테니까 잘 풀어봐. 그러니까 한번 잘 풀어보고
어떤 풀이가 이제 올바른 풀이가 되는가 좀 고민을 좀 해보세요. 잠깐만. 그거 답지야? 확통 여기서 해. 여기 답지 내가 쌤 확통 어디예요?